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적중경기력 이상한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さあ運命が回り出す。残り27番期待が攻め上げた。4番の増木も突っ張り含み、9番脇本一旦様子見です。6番の清水は8番手、新山は9番手、前は叩き切った。7番の北井祐希、関東勢増木ですが岩本と並んだ。そして9番脇本が走んだ。ジャンスギに脇本が大歓声を受けて先行、古性が2番手、ありったけの力で古性が先行だ。9番脇本が先行だ。6番清水は3番手、北井は中段、8番新山が動いてくる。4番増木は7番手、平原8番手、5番岩本9番手分かれています。最終周回 1,2 コーナー主導権近畿勢、脇本が逃げて1番の古性が番手で後ろに備えるもまだまくりは飛んでこない。バックストレッチ、3番手6番の清水、あとは8番新山が4番手、郡司が5番手になって4番増木、関東勢も厳しい。脇本が強力な先行だ。古性が来る、清水も来る。前3人の勝負で直線コースが脇本粘った。古性優作抜け出した。ゴールイン。 올 시즌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풀타임이 작년이니까 작년 경주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위권 선수들, 양 팀의 상위권 선수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양 국가 선수들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뭐 이렇게 깨끗한 화면 같은 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작년 상금 순위 이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1위와 2위 차지하고 있는 뭐 임채빈 선수, 정종진 선수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아마 꽤 지금 뭐 23, 24, 25, 22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이 순위가 유지되고 있는 건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홈피에는 개편된 그 홈피에는 선수들 상금 순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체 상금 순위는 나오는데 이제 금액이 안 나와요. 작년 것도 이렇게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선수들이 얼마를 버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은 개편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홈피고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충분히 예전에 선수들 상금 순위가 나오는 거, 올해 거도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홈피가 개편되면서 이전 홈피가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요거 준비하려고 좀 찾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홈피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수들 상금 내역도 상위 이제 10명 정도는 각 급별로 10명 정도는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구 홈피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을 주시거나 하시면 저도 뭐 댓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 이런 걸로 구 홈피 주소로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제 상금 순위 화면에 다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순위는 역시 1위 임채빈 선수, 뭐 현존하는 한국 경륜의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왕자의 자리를 뭐 임채빈 선수에게 내주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뭐 정종진 선수, 그리고 김포팀의 이제 인치환, 동서울팀의 전원규 선수, 올 시즌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까지 상금 순위는 전원규 선수가 4위, 유일하게 1노조 출신으로는 10등 안에 박진영 선수가 이름을 올려놨네요. 자, 우리나라 1위인 임채빈 선수가 작년 한 해 거둬들인 수입은 지금 화면에 표기되듯이 3억 4,684만 9천 원이에요. 보통은 상금 순위에 수당들은 좀 표기가 안 되는데 저도 그거 안내라고 읽었었는데 지금은 후보 뭐 이런 것도 다 또 각종 뭐 출주 수당이라든지 시합에 나가면 또 수당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식대라거나 뭐 또 안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수당들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광명 경주 출전 상금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 경륜 뭐 창원이나 부산 뭐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입적으로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 기준이니까. 그래서 정종진 선수까지 3억 원대의 수입을 올렸고요. 이제 인치환 선수 부터 10위 박진영 선수까지 조금 한 2위부터 10위까지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2억 원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경륜 창원 부산 시합까지 포함을 시킨다면은 충분히 뭐 2억 원 중반대까지도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이제 대부분 60일 가까이 60일 내외로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고, 박진영 선수만 작년 기준 24년 기준으로 67일 정도 꽤 많이 출주 혜택을 조금 받은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창원 한번 부산 한번 특별 경륜에 출전했다고 하면 그것도 벌써 6일이 되는 거니까 70회 가까이 1년으로 따졌을 때 지방 경륜 포함하면 70일 가까이 출전을 하니까 어찌됐든 1년 중에 시합에 나오는 날은 3달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나와도. 그래서 그런 거 대비 이제 요 정도 수입을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쇼트로 잠깐 올린 내용에 그 일반 경륜에서 그 7등 한 거하고 그랑프리에서 나와서 7등한 3일 동안 7등한 금액이 일반 경륜이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7등하면 그랑프리인데도 불구하고 112라는 선수들은 뭐 200, 그 다음에 준결 1등 600, 그러면 8,800을 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112란 결승에서 우승까지 하면 8,800, 그리고 777이라는 선은 360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경륜에서 보면 평소 경륜에서 첫날 95만 3천 원, 둘째 날 7등하면 113만 5천 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한 200만 원 되는 거죠. 3일차 또 150만 원, 36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그랑프리는 딱 36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반 경륜에서 777 하는 게 그랑프리 때 777 하는 것보다 상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본 선수들, 작년 기준으로 일본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한번 거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본 경륜 홈피에 들어가 보면
이제 상금 순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여자 경륜도 있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 순위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일본 아까 그랑프리 시합도 제가 잠깐 아까 띄워서 보여드렸는데요. 결승에 이 출전한 선수들 명단인데 한글로 조금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9명의 선수들이 이제 일본 작년 그랑프리에도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거의 보면 상금순위 이렇게 보면 여기서 1위부터 9위까지 나온 선수들이 그대로 그랑프리 출전 선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결승 경주가 열린 경륜장이 이제 시즈오카 경륜장이라고 이제 여기 시즈오카 경륜장이 여기 있는 거래요. 도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렇게 보면 안 멀지만 꽤 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오사카와 도쿄 사이 정도, 나고야시와 도쿄 사이에 있는 동네에 시즈오카 경륜장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승 경주가 펼쳐진 거고요. 여기 경륜장에 보면 이게 지금 뭐 10월달, 11월달 일본 경륜 일정인데 역시나 뭐 경륜장도 한 몇십 개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10월달 일정만 봐도 여기 제가 시즈오카 경륜장 홈피기 때문에 여기가 본장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 일정 보시면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할 것 없이 뭐 각 경륜장 지금 뭐 게이오 갖고 뭐 야히코, 마스자카 각 경륜장별로 이렇게 일정이 쭉쭉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경륜이 안 열릴 날이 없겠죠.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꽉꽉 차 있습니다. 일정이. 시즈오카 경륜장에서 결승 경주가 펼쳐졌고 이 1번 받은 이 선수가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렇게 한자 아니고 이 선수가 이제 작년 그랑프리 시즈오카 경륜장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선수인데 1억 4천만엔 우승 상금 자체가 1억 4천만엔입니다. 14억이 좀 안되고 이제 환율 차이로 한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랑프리 1위 상금이. 그래서 와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나라가 뭐 아까 그랑프리 1위 상금이 8천이니까 이 이제 화면에 나온 이제 1억 4천 이거는 그 부상을 뭘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부상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그랑프리 작년 그랑프리 상금이거든요. 그래서 1억 3,300만엔 그러니까 뭐 한 13억 정도 되겠죠. 아까도 뭐 1억 4천만엔도 13억 된 데는 넘는데 이것도 하면 12억 후반에서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상금이고 아까 보여드린 이 14억 이거는 이제 부상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요. 뭐 차를 주는지 뭘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격차가 1, 2위가 꽤 크죠. 13억 3천만엔이고 바로 2위 되면 2,800만엔. 1위는 13억 줬는데 바로 2위 되면 2억 줘요. 그래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1, 2위 차이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경기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1등한 선수가 이제 1번이거든요.
さあ運命が回り出す。残り2周。7番期待が攻め上げた。4番の増木も突っ張り含み。9 1번인데 이 앞에 8번 선수가 番脇本一旦様子見です。 엄청 끕니다. 6番の清水は8番手、新山は9番手、前は叩き切った。7番の北井祐希、関東勢増木ですが岩本と並んだ。そして9番脇本が走んだ。ジャンスギに脇本が大歓声を受けて、先行小姓が2番手、ありったけの出てくる。4番増木は7番逃げて、1番の小姓が番手の後ろに備えるもまだまくりは飛んでこない。バックストレッチ。3番手6番の清水、あとは8番新山が4番手、郡司が5番手になって、4番増木。関東勢も厳しい。脇本が強力な先行だ。小姓が来る、清水も来る。前3人の勝負で直線コースが脇本粘った。小姓優作抜け出した。ゴールイン。 이제 8번 선수가 3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 화면은 지금 안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골이 나고 나서 이제 저 8번 선수 한 바퀴 반 이상 끌어준 8번 선수의 손을 막 들어주면서 이 선수가 다 했다, 이 선수가 승리자라 하는 세레머니, 둘이 어깨 동무하고 막 둘이 손 잡아갖고 같이 손 들어주고 뭐 하긴 했는데, 그러기는 하는데 상금 차이가 10억이 넘어요. 상금 차이가. 그 열심히 끌어준 선수는 저 1억 7천인가 받고, 그 1등한 선수는 요 후추 유사쿠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이제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선수가 살짝 추입하고 1등을 합니다. 이 1등한 선수가 후추 유사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선수가 91년생이고요. 아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임채빈 선수하고 이제 동갑내기죠. 이 선수는 뭐 일본이라 뭐 빠르니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91년생, 백기입니다. 백기. 그리고 작년 시즌 득점이 뭐 117점, 우리나라랑 뭐 득점 체계가 다를 테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데뷔일도 아마 나올 건데 168cm, 키가 작습니다. 168에 77kg고요. 이 선수는 특이하게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BMX 출신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BMX는 이제 산악자전거잖아요. 막 산 막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뭐 그런 건데, 작년에서 상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인 그런 선수가 BMX 출신입니다. 이 선수는 21년, 23년, 24년 전부 다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베스트 9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거의 우리나라 임채빈 선수가 지금 최강자로 활약하는 기간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훈련원에서의 이제 성적인데 보면 11조 01.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해서 10조대 시록이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에 비하면 훈련원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요즘 잘 타는 선수들의 시속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200, 500, 그 다음에 1km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400 기록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봐야 될까? 작년 동안 이 선수가 이제 74번, 아까도 우리나라 경륜 선수들 출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우승급 선수들이 게임이 많기 때문에 70 몇 번까지 출전하는 선수가, 아까 김민준 선수가 70번이 넘게 출전을 했었는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경주가 많기는 한데, 경기장도 많고 경주 일정도 많지만 그만큼 경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74번 출전을 해서 32번 1착, 18번 2착, 12번 3착, 차괴는 11번, 이렇게 해서 일본 최고 그 수입을 거둔 2등이랑도 무려 얼마나 차이가 있었지? 꽤 거의 2배 이상
이제 아무래도 그랑프리 우승 상금이 14억이 넘기 때문에 13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방에 이제 상금 차이가 2등이랑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작년 임채빈 선수가 24년도에 거둔 성적이 승률 94%에 연대일 3연대일 100%인 선수가 거둔 상금이 이제 3억 이런 거에 비하면 36억 정도 버는 선수의 성적이 승률이 절반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선수들이 선수층이 두껍고 이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3연대율은 83%로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위권 선수들 뭐 임채빈, 정종진 선수하고 승률 연대율을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코로나 이후로 한일 경륜이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애초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 그 성적을 듣고는 상위권 선수들의 성적을 듣고는 굉장히 놀래죠.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수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하기 어렵죠. 사실은 경주 운영 방식도 다르고 뭐 득점 부여 방식이라든지 시합 수라든지 또 시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급 운영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38억엔 정도에 벌었고 그 절반이 못 미치는 와키모토 뭐 유타라는 선수인데요. 결승에서도 아까 어딨냐? 와키모토 유타 여기 써있네요. 9번 선수. 이 선수가 9번 선수 결승에서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9번 선수 94기래네요. さあ運命が回り出す残り2周7番期待が攻め上げた4番の増木も突っ張り含み9番脇本一旦様子見です6番の清水は8番手新山は9番手前は叩き切った7番の北井祐希関東勢増木ですが岩本と並んだそして9番脇本が走んだジャンスギに脇本が大歓声を受けて先行古性が2番手ありったけの力で古性が先行だ9番脇本が先行だ6番清水は3番手北井は中段8番新山が動いてくる4番増木は7番手平原8番手5番岩本9番手置かれています 결국은 결승에서 이 9번 선수 와키모토 유탄가 이 선수가 결국은 2등을 차지하고 3등이었죠. 3등. 이 선수가 결국은 게임을 다 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생긴 선수고 89년생 우리나라 정종진 선수가 87년생인 거에 비하면 한 2살 정도 그래도 이제 36이 되는 거고요. 훈련을 해서 11초 때 아까 앞에 선수하고 우승상금 1위 선수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선수도 작년에 70번 정도 출주를 했고 오히려 승률 연대율은 거의 아까 앞에 상금 받은 선수보다 전체 성적은 좋았네요. 1등 횟수도 많고 1등이 35번, 2번이 5번, 3등이 3번, 2번 70번 출전해서 절반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체적인 1, 2, 3등 그랑프리에서 3등 했죠. 그래서 그랑프리 시즌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상금 2위 선수가 시즌 전체 성적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우승 상금 한 방에 물론 지금 보니까 1억 4천만 원 빼도 1억 4천만 원 빼도 이 선수가 상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금 체계가 뭐 우리랑 좀 다르니까 저렇게 시즌 성적이 해도 뭐 대회 조금 더 큰 상금 규모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많이 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위 선수는 이제 1억 3,800만 원 한 12억 정도 되겠죠. 13억 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3위 선수가 거뒀는데 이제 이 선수는
올해 5월 30일에 은퇴를 했대요. 이제 기수 히라하라 야스타 선수. 올해 5월 30일 날 은퇴했으니까 은퇴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43세니까 뭐 한 80 몇 년생 되나 봐요. 근데 작년까지 이렇게 상금 3위를 차지한 선수였는데 일찌감치 현역 은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선수들도 12억 뭐 이런 것도 한 뭐 대충 10억 11억 뭐 그 정도 되겠죠. 우리 아까 상위 선수들이 10위 선수들이 1억 7천 권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선수들하고는 거의 이 선수들이 10위까지 하더라도 10억 가까이 되니까 이제 10배 가까이 1등부터 10등도 그렇고 1등도 그렇고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일본 경륜 역사가 이런 선수들 막 100기, 119기 막 이렇기 때문에 경륜 역사나 이제 경륜장 규모, 시장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르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랑프리 이제 상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 이익격차가 1억엔 이상 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찾기 전에 예전에도 한번 이제 봤었는데 혹시나 이제 일본 여행에 가실 분들 중에 게이린 호텔 10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경륜장인데 이제 동네로 보면 아까는 요 시즈오카시하고 이 그랑프리 열린 데는 요 도쿄 있는데 요쪽 동네였고 여기는 이제 제가 보다가 본 동네인데 히로시마시하고 오사카시 정도 사이에 있네요. 우리나라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바닷가에 있는 이제 호텔인데 특이하게 그 호텔 안에서 여기가 이제 아마 호텔일 건데 호텔 안에서 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게임을 경륜 좋아하시는데 뭐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이 있다 하면 요 호텔 안에서 이렇게 해변도 바로 보이고요. 이 안에 무슨 뭐 오락시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륜도 즐기시면서 그런 경륜장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보면 이제 바닷가도 이렇게 있고 카페테리아에서도 이렇게 게임이 보이고 앉아서 그래서 카페테리아에서 책 보면서 게임도 오고 바다도 보이고 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카페테리아인가 봐요. 호텔에서 이제 객실에서 보는 검색해 보면 객실에서 게임 보는 사진도 있는데 요 객실 안에서 경륜장 안에를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특이한 또 바닷가 근처에서 휴양하면서 게임도 보시면서 할 수 있는 호텔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경륜의 상위 선수들의 상금 차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가 오래된 일본 경륜의 어떤 규모 차이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경륜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요즘 뭐 여러 가지로 경륜 상황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하다 보면 우리 경륜도 앞으로 또 일본 경륜에 못지않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두서없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